선형대 수학. 그래서 오늘은 서브스페이스의 example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리고 연립방 정식, 그래서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스, 그 다음에 리니어 이퀘이션, 그 다음에 span의 정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M은 행렬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 M 곱하기 N은 그 행렬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M개의 로우가 있고 N개의 컬럼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R이라는 뜻은 그 행렬에 있는 요 엔트리들, 이런 것들이 다 실수해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을, 그러니까 M by N,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뭐냐면 M by N 행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벡터 스페이스였죠. 그런데 그 엔트리들이 전부 다 넌 네거티브일 때, 0 이상일 때, 그때 그것들만 모아놨으면, 그러니까 엔트리들이 전부 다 0 이상인 것만 모아놓으면 그건 서브스페이스가 되느냐? 정답은 뭐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서브스페이스 테스트가 뭐냐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는지,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스칼라 곱을 스칼라를 마이너스 1로 가져올 수가 있죠. 왜냐면 스칼라는 어차피 실수 집합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엔트리가 넌 네거티브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가져와 버렸는데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을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스칼라 곱을 하더라도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엔트리들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닫혀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원소들이 다 0 이상인 것들만 모아놓은 행렬의 집합은 서브스페이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은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 1.4를 보면요. 이 정리 번호는 지금 그 프리드버그 책을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4판 프리드버그 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브스페이스들의 인터섹션은 서브스페이스다.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들의 교집합은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건데요. 노테이션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I개의 서브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제로 벡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제로 벡터를 포함하는 이게 요런 V1이라는 서브스페이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생긴 서브스페이스 V2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제로 벡터를 포함하는 V3라는 서브스페이스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모두가 V1, V2, V3 이런 것 전부 다 서브스페이스일 때, 이러한 집합, W를 생각합니다. 교집합이죠. 그렇죠? V1부터 Vn까지의 집합의 교집합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떠한 집합이 서브스페이스라는 걸 증명하려면 닫혀있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에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더한 것이 W에 속하고, 스칼라 곱을 했을 때 W에 속하면 W는 닫혀있는 집합이 되니까 W는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게, 자, W에서 원소를 가져왔으니까 이 W는 이 VI들의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W는 당연히 VI들의 부분집합일 거고요. 그래서 X, Y가 VI에 다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VI는 근데 처음부터 가정에 의해서 서브스페이스죠. 그래서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더하면 이렇게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에 스칼라를 곱하면 당연히 원래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이건 모든 i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w에 속하고 c 곱하기 x도 w에 속합니다. 그래서 덧셈에서 닫혀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으니까 w는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다음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우리말로는 선형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A1, U1 더하기 A2, U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 UN, 이것을 V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를 U1, U2, UN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형결합으로.
표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5가 있으면은 이것을 어떤 3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3,5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1, 0과 0, 1이라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그때의 개수는 3하고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이 다음 두 개의 다항식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려면 이 다항식이 이 두 개의 다항식에 이렇게 A, B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A, B가 만약 존재를 한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이러한 개수를 찾을 수가 없다면 A, B를 찾을 수 없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4개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방정식에 대한 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 A, B를 구할 수 있으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을 푸는 것은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써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행렬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죠. 이거는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이걸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보면 뭐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푼다, 뭐 역행렬을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역행렬은 일단 이 행렬이 앞에 있는 행렬이 정사각형 행렬이어야 돼요.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뒤에 수도 인버스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버스라는 것은 정사각형 행렬일 때만 구할 수 있는 거죠.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이 넓적하게 생겼는데 넓적하게 아니라 길쭉하게 생겼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인버스라든가 역행렬, 뭐 디터미넌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냐라고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항상 정답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입니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가감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처음에 피봇으로 잡습니다. 피봇이라는 걸로 잡아요. 피봇. 피봇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0이라면 줄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셋째 줄을 뭐 첫째 줄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줄을 바꿔주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피벗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것들을 다 0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에다가 2를 곱해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해줘요. 그러면 두 번째 로우가 이렇게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로우에 5를 곱해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하고 첫 번째 로우에다가 첫 번째 로우 전체에다가 3을 곱해서 맨 마지막 로우에 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면은 밑에 전부 다 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른쪽은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두 번째 로우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줄은 이제 끝났고요.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여기서 요 1이 또 다른 피봇이 됩니다. 피봇이 되고 그 밑에 것들은 이제 값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가 마이너스 12를 곱해서 세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더해주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피봇을 그 밑에 숫자들은 모조리 0이죠. 피봇 밑에 숫자들은 모조리 0으로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소고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행렬은 이렇게 계단형의 행렬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단형의 행렬, 즉 계단 밑은 전부 다 0이고 계단 위는 0이 아닌 원소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로우 에셸런 폼이다 또는 그냥 에셸런 폼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렬을 에셸런 폼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겠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식에서는 전혀 커플링이 없어요. A하고 B가
섞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식은 그냥 0은 0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건 됐고요. 만약에 0은 0이 안 나오고 여기 뭐 3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른쪽에 뭐 이렇게 3이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족시키는 AB가 없는 거죠. 지금은 뭐 0은 0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식을 한번 보시면 커플링이 없습니다. A하고 B하고 섞여 있지 않죠. 그래서 B는 2라고 바로 나오고요. 위의 식은 B를 구했기 때문에 B를 대입한 다음에 다시 A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스팬이 되겠습니다. 스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스팬은 어떤 집합의 스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span of S라고 합니다. span of S. 그래서 S에 있는 벡터들의 가능한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span of S라고 합니다. 정의를 하기를 공집합의 스팬은, 공집합에서는 우리가 벡터를 골라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공집합의 스팬은 우리가 제로 벡터 하나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팬의 정의를 한번, 스팬의 example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pan 100, span of 100, 010. 이건 뭐가 되냐면 100 곱하기 어떤 상수 더하기 010 곱하기 어떤 상수 뭐 D, 100 곱하기 상수 C, 이거 다 더하면은 결국은 뭘 만들어낼 수 있나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C, D, 0 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XY 플레인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상의 XY 플레인 되겠습니다. 자, 스팬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요. 자, 스팬은 항상 서브스페이스다 라는 겁니다.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은, 자, 맨 먼저 S가 뭐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다. 공집합이면은 아까 by definition span of S는 제로로만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제로로만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는 트리비얼한 서브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증명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 서브스페이스라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non-empty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브스페이스를 증명을 하려면 결국 닫혀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닫혀있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는 것은 원소 두 개를 뽑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공집합이면 원소 뽑아올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면 일단 원소 두 개를 뽑아와요. 원소 두 개를 뽑아오고 마지막 줄은 뭡니까? 마지막 줄은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라 S가 아니라 span of S예요. 네, S가 아니라 span of S입니다. 여기도 span of S예요. 네, 여기도 span of S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subspace 테스트 문제죠.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이 subspace가 된다는 걸 증명해라 이런 거니까, 그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가져오고 그 두 개의 원소를 더했더니 닫혀있고 스칼라 곱을 했더니 여전히 닫혀있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XY가 span of S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span의 정의에서 Y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X 플러스 Y도 U1부터 UN까지의 어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개수만 A1 플러스 B1으로 바뀌고, 그래서 X 플러스 Y도 span of S에 속하고 CX도 여전히 span of S에 속한다. 즉,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왔는데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닫혀있다. 따라서 그 집합은 subspace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떠한 subspace가, 그러니까 S를 포함하는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span of S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런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W라는 어떤 subspace가 있는 거예요. 어떤 스페이스가 이렇게 W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S를 포함하는 어떤 subspace가 있으면 S를 포함하는 근데 또 subspace 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W가 S를 포함하는 스페이스죠. W가 S를 포함하는 스페이스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span of S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W가 S만 가지고 있는 걸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W가 subspace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span of S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증명합니다. 보시면 W가 S를 포함하는 어떤 subspace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W가 그 span of S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되는데요. 근데 일단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 span of S는 W에 속한다.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span of S에서 원소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쓴 다음에 그것이 어쩌고저쩌고 쓴 다음에 결국 그 원소가 여기에 속한다라는 걸 보이면 증명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W에서 span of S에서 하나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span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이 S에 다 속하고요. W1부터 WK까지. 그러면 S가 원래 처음부터 가정에 의해서 W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W1부터 WK까지는 W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S가 지금 이런 관계니까요. 근데 W는 처음부터 가정에 의해서 subspace예요. subspace면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W의 원소들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W의 원소들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더라도 여전히 W 안에 있어요. 근데 원래 W는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span of S에 있었죠. span of S에 있다고 가정하고 뭔가를 전개시켜 나갔더니 결국 W는 어디에 속하냐면 캐피탈 W에 속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W는 즉 S라는 걸 가지고 있는 subspace는 무조건 span of S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efinition인데요. 어떤 subset S가 V를 span한다라는 것은 span of S가 V가 될 때 우리가 S가 subset S가 V를 span한다 또는 generate한다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어떠한 부분집합, 그러니까 V라는 어떤 커다란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분집합, S에 있는 원소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V를 다 만들어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정수 집합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가지고 부분집합에 뭐 소수가 있죠. 뭐 2, 3, 뭐 5, 7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리니어 컨비네이션 아닙니다만 곱하고 뭐 지수승이 있습니다만 개념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자 보시면 2x2 행렬이죠. 그러니까 2x2 행렬이고 M은 이제 행렬이란 뜻이고 여기서 R은 행렬의 원소들이 전부 다 실수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의 스팬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스팬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의 스팬은 잘 보시면 이것의 스팬은 이 행렬을 보시면은 이 행렬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같은 것밖에 못 만들어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것과 요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려진 것 중에 A하고 A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같은 행렬을 우리가
대칭 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왜냐면은 다이고널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접으면 똑같을 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을 때 우리가 이걸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군요. 요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고. 어찌되었건 자, 이것은 스팬을 할 수가 있느냐? 스팬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세 개의 매트릭스가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가지고 아무리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도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같은 것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행렬 곱하기 A 더하기 뒤에 행렬 곱하기 B,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렬 곱하기 C를 해서 다 더해봐야, 아무리 더해봐야 만들어지는 행렬은 이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4, 5, 그 다음에 6 이러한 행렬을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 개의 행렬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표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3하고 6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벡터들은, 이 세 개의 벡터는 2x2 매트릭스의 집합을 스팬하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다음으로 리니어 인디펜던스입니다. 선형 독립에 대한 건데요. 자, 그래서 리니어 인디펜던스 보면은 데피니션은 먼저 그러니까 지금은 리니어 디펜던스 먼저 정의를 할게요. 리니어 디펜던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질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U1부터 UN까지의 어떤 리니어 컴비네이션이죠. 컴비네이션이 제로 벡터로 있을 때 적어도 하나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그 집합 S를, 즉 S는 지금 U1부터 UN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n개의 벡터들의 집합, 이것들을 우리가 linearly dependent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2가 0이 아니라고 해볼까요? A2가 0이 아니면 A2 말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 A2, U2는 이렇게 되겠죠? 뭐 마이너스 뭐 A1, U1 뭐 마이너스에 뭐 쭉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이제 AN, UN이 되겠죠. 근데 A2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변을 A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U2는 어떻게 되냐면 이 U2라는 벡터가 다른 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표시되죠. 이때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고 합니다. 즉 U2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뭐 개수가 전부 다 0이면 제로 벡터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linearly dependent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non-trivial한 representation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가 0이 아닌 게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개수가 전부 다 0인 거를 trivial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요. 개수가 다 0이면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봐야 제로 벡터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제로 벡터를 만드는 어떤 non-trivial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존재한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벡터들의 집합, 즉 U1부터 UN까지 모여있는 그 집합을 linearly dependent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로 벡터가 S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제로 벡터가 속하면은 제로 벡터는 1 곱하기 스칼라 1 곱하기 제로 벡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제로 벡터에 대한 어떤 non-trivial한 representation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로 벡터에 대해서 어떤 벡터에다가 1을 곱했는데도 여전히 제로 벡터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제로 벡터를 집어넣어버리면 어떠한 집합은 항상 linearly dependent합니다. 그래서 subspace는 예를 들어서 subspace가 있다. subspace라는 집합은 항상 linearly dependent하죠. 왜냐하면 거긴 제로 벡터가 반드시 살고 있어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2x3 매트릭스인데요. 자, 이러한 세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 S는 linearly independent 아니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먼저 제로 벡터를, 이게 제로 벡터니까요. 여기서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자, 요것을 만족시키는 어떤 ABC가 넌트리비얼하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ABC가 0이 아닌 거 말고 있냐. 물론 ABC가 0이면 당연히 되죠. 예, 당연히 0, 0, 0 이렇게 되는 거 아는데 0이 아닌 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봅니다. 풀어봤는데 예, 아주 6개의 방정식이죠. 예, 연립 방정식을 풀어봤는데 이러한 답을 구할 수 있었어요. 예, 이러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예, 바로 이 3개의 벡터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둘, 이 3개의 벡터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프로퍼티인데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우리가 항상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집합. 근데 원소가 하나인 집합인데 이 원소 하나인 집합 자체의 이 벡터가 넌제로 벡터다. 0이 아닌 벡터다. 그러면 무조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합니다. 물론 반대로 제로 벡터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 그랬죠. 증명이 있는데, 자, 하나짜리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그러면 이거를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증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거죠. 그 증명 방법을 한번 보시면,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0이 아닌 원소가 있어서 제로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넌트리비얼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해버리면 U는 0이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에서 제로 벡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가정에 모순되기 때문에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넌제로 벡터를, 그러니까 0이 아닌 벡터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은 항상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